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제는 이것도 굉장히 핫했던 네. KT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의혹. 단순히 김성태 의원만의 청탁이 아니었다. 네. 완전히 그 청탁의 네. 선물 세트. 네. 청탁 밭이었다. 네, 청탁에 그냥 한뭐 9명. 네. 다 떨어져도 붙는다. 뭐 인적성 떨어지고 면접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국회에서 도는 족보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너네 아들 갈 데 없으면 KT 내봐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에 검찰이 새누리당 시절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인의 자녀를 KT에 부정 채용하다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 딸 그리고 조카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제가 이거는 아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털면 줄줄이 나올 거다. 그렇죠. 왜냐면 얘가 민영화가 됐는데 네. 사주가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권력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그렇죠. 그런 회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이게 또 들어가면은 사주가 있는 재벌의 어떤 폐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 일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그냥 주로 3대가 막 다 해먹으면서 그 소수의 지분으로 네. 많은 부와 네. 권력을 행사하는 네.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폐해지만 사주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사주가 없는 회사라기보다는 원래 전신이 이제 한국통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기업이었고 전화국이죠. 전화국. 네, 전화국에서 이제 이동통신으로 이제 돈 좀 만지더니 이제 민영화를 딱 시켜 버린 거죠. 민영화를 왜 시켰을까요? 뭐 돈 그때 민영화가 네. 흐름이었잖아요. 세계적인 흐름. 그때 뭐 민영화가 붐이었죠. 그때 뭐 이것저것 이제 다 떼어가지고 이제 민영화 시키고 민영화 시켜야 더 효율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민영화는 과정서부터 사실 봐야 돼요. 네. 이게 너무나 좋은 회사기 때문에 네. 망할 수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민영화를 했어요. 뭐 SK텔레콤급이죠.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낫죠. 네. 뭐 이게 그냥 전화기가 없어질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 알짜 회사였죠.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네. 민영화를 시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전화망으로 인터넷까지도 다. 그럼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네. 망 다 깔아서 그걸 하나의 민간 회사가 그 네. 이익을 챙겨가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네. 저희 뭐 고향에 그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 아저씨가 KT 그 민영화 할 때 잔뜩 투자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 KT를 민영화를 하면 확실히 돈이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망할 수 없는 회사니까요. 네. 회사가 망할 수 없다라는 건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네. 네, 망할 수 없는 회사가 존재해야. 네.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회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통신은 망할 수 없는 회사였으니까. 네. 네. 그게 근데 이게 참 그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여기 구 염천교 네. 시절에 그 빅히트작 중에 하나였던 그 위성을 팔아먹은 네, 팔아먹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모론인데 뭐 명확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민영화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콩고물이 굉장히 많이 그럼요. 엄청난 이것저것을 콩고물들이 이제 날아다녔겠죠. 네, 그렇게 떨어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했던 그 콩고물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2012년에 그 청탁을 할 때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정치권과 이제 연관이 있었다. 그 커넥션을 끊지 못하는. 네. 근데 이렇게 민영화가 됐던 공기업의 대부분의 특징이 네. 결국은 사장
그다음에 CEO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점지를 하거나 정치권에 뒷배경이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 사람들 말을 아무리 짜증나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냥 들어주고 싶고 네. 커넥션을 만들어주고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네.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보고 좀 굉장히 실망한 게 김성태 의원은 정말 실망했어요. 좀 추했죠. 정말 너무 추하다. 네. 예전에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거기다가 이 건이 터지기 바로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려고 그 교통공사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세습 채용 뭐 맞아요. 이러면서 그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뭐 이렇게 공격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는 다 나눠 먹고 이거 다 국정조사 해야 되고 특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뒤에서는 자기 딸과 자기 조카를 예, 청탁으로 네.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그렇죠. 취업을 시켰다라는 거가 나왔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미 또 이 김성태 의원이 노조 출신이잖아요. 네. 네. 노조 출신으로 노동운동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네. 케이스인데 한국노총 네. 출신이고 이분이 그 공중전화 한국통신에서 공중전화 하는 파트에서 노조를 했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KT랑은 인연이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이분이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KT 쪽에서는 실제로 한 사장급의 파워를 늘 갖고 있었다. 내 그래서- 나와바리다. 나와바리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사측에서 좀 잘못된 거를 한다 그러면 노 측에서 김성태 의원한테 많이 네. 컴플레인을 하고 자문을 많이 그거 네. 도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그냥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야 니네 사측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면 그게 쫙 해결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의 이 KT는 실제로 김성태 의원이 KT에서는 한 사장급의 파워를 늘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그런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그 사장급 파워가 있고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루트로 이제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요즘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네. 맞아요. 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너무 이게 티가 나잖아요. 공중전화 파트로 딸내미를 공중전화 파트. 아 요즘 공중전화 파트 많이 사는데. 뭐 공중전화- 일이 있나? 저 맨날- 최근에 생긴 새로 만든 공중전화 박스 본 적 있어요. 그래. 비닐도 안 뜯은 거. 있기는 공중전화 있기는 있어야 될 있긴 거예요. 있죠. 있긴 네. 있죠. 있긴 있는데 공중전화 요즘 누가 쓰지? 그럼 위험할 때 이제 긴급 전화용으로 네, 갖다 놓겠죠. 네. 있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는 네. 않은 걸로 알고. 야 근데 딱 말만 들어봐도 정말 꿀보직이다. 정말 누가 봐도 할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있을 때는 진짜 바쁜 거기 동전 맨날 동전 꺼내 와야 해야 되지. 되고 진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랬겠죠. 그 회사였을 거예요. 공중전화. 근데 카스맨님은 공중전화를 쓰시던 세대셨어요? 그럼요. 네. 어느 정도까지 쓰셨어요? 저는 20원 넣고 했던 기억나요. 아주 어렸을 때. 네. 저도 뭐 빨간색 공중전화 다이얼 돌리고 네. 20원 넣는 거 위에 동전 남아 있으면 그냥 놔두 걸어놓고 걸어놓고 가는 그거는 게 이제 매너. 그나마 디지털. 뭐 네. 군대에서는 콜렉트콜 맨날 걸고 그랬죠. 콜렉트콜. 군대가 있지. 콜렉트콜이 있지. 콜렉트콜이 그리고 있지. 저는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을 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연락을 할 때 보통 공중전화로 다 이렇게 했었죠. 맞아. 동전 남으면 네.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렇죠. 네. 예. 그 뭐 근데 참 이게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는 싶은데 이거 관련해서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서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로 그 전에 뭐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쪽에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청탁 의혹일 때는 모든 언론과 모든 그 정치권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와가지고 뭐 하자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걸린 게 김성태 의원은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줄줄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규모가 저는 강원랜드 다음 중간 레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랜드도 지금 은근히 사라졌고 무야무야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KT도 조용히 이제 묻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그리고 이제 현역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 한 1년 전에만 이 사건 터졌으면은 네, 김성태 의원이 당대표직 못했을 거예요. 원내대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슬금 이제 나경원 의원으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있죠. 네. 다음 총선 때를 네.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네. 안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고 싶어 근데 하겠죠. 유죄가 판결이 안 나고 이제 재판 중이면 나올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뭐 또 정치인이니까 나아가고 싶겠죠. 나올 겁니다. 네. 100%.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좀 이제 더 이슈가 되고 많이 알려지고 뉴스가 많아요. 저희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결국은 이렇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KT 추억팔이하고 공중전화 얘기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싫어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9명 정도까지 네. 지금 나왔다고 하고 있고 네. 이거 말고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여야 상관없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만큼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서 채용 청탁은 네.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 그냥 아는 사람 넣어주는데 뭐 크게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KT와 관련된 상임위의 네. 국회의원들은 지인들 그냥 한두 명 너무 좋은데 아닌데다가 그냥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 만연해 있었던 거라고 네. 봐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하던 네. 국회의원의 보좌관 하던 분이랑 예전에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보좌관 경력이 이제 10몇 년이 넘었어요. 네.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지역구 관리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탁 받아서 전화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역구 수많은 그렇죠. 지역 유지들이랑 지역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관리하는 거는 터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돌아갔으면 이제 하나 둘씩 꺼내서 터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 그럼 우리도 아는 거 있으니까 우리도 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십자포알 터트려 가는 건데 근데 대부분 보면 사기업이 아니고 다 공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은 뭐 쥐가 누굴 뽑든 빽 있는 사람 뽑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민영화된 기업이거나 그런 거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 소유 구조를 보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를 권력 집단들이 사유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꽂아 넣은 거니까 그게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김성태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원내대표도 했고 딸 KT 그냥 직원에 넣은 거 큰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청렴하죠. 그렇죠. 나는 내 청렴하지. 딸 그냥 KT에다가 그냥 쓱 하나 내 딸 한 명 쓱 이러는 그냥 건데 공중전화 넣었는데. 공중전 아니 스포츠 팀이었나? 네, 뭐 공중전은 그랬던 것 아니고 같아요. 예, 예, 다른 뭐든, 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전에 보면 근데 국회의원들이 진짜 심각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비서관에 친척들 다 꽂아 넣어가지고 그냥 월급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비서관 월급 준 거 다시 빼앗아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던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런 것들 나와서 뻥뻥 터지고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이제 김성태 의원 출마 안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더 깨끗해진 거 아닐까요? 그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은 KT에다가 채용 청탁한 거가 죄야 무슨. 나 더 심한 거 아는데 하면은 근데 결국 해봐야 자멸이니까 이제 못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아진 거죠. 국민의 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들이 국민에 대해 눈치 보는 기준이 많이 높아진 거죠. 네. 예. 이게 아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의 채용 비리는 굉장히 안 좋은 내관이거든요. 왜냐하면 20대 박근혜 탄핵이 그렇죠. 네. 정유라가 공부를 잘했으면은 박근혜 탄핵이 안 됐어요. 정유라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니 말이라도 겁나 잘 타든지. 억지로 명문대에 넣고 싶은 최순실의 욕망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유라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그냥 공부로 들어갔어 봐요.
안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게 폭발한 게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력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과정의 공정함. 최소한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사실 상식적인 거고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 채용 비리는 그걸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다른 어떤 개인의 비리 이런 거보다 개인의 부를 위해서 한 비리보다 이 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누군가의 공정함을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네. 파괴력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의 20,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20대들, 30대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이런 일을 한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사실은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그렇죠. 해왔어도 이제는 이거 하려면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네. 네. 함부로 또 청탁도 못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누가 청탁을 하면 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고 네. 그냥 무조건 태워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화 한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사건 때문에 누가 청탁을 그쪽에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요즘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그렇죠. 해줄 수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거를 누가 요즘 세상에 지금 네. 이런 거를 누가 청탁을 해요. 그렇죠. 이거 들어줄 수도 없고 알잖아.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궁금한 거긴 한데 지금 그 문준용 씨도 특혜니 뭐니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문준용 씨가 모바일 게임 개발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 게임이 뭐였을까요? 그거 뭔지는 나왔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현 정부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챙기지는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게임을 막 공격하고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 아드님이 게임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걸 공격을 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이 정부가 그래도 그런 거는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반증이지 않을까. 게임 그 공격은 여야가 없어요. 게임을 싫어하는 학부모 그 지지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밀어주면은 그건 쉽지 않죠. 그건 KT 청탁 게이머들이 다들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순한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왜냐면은 자기 그 뭐야 학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 못하는 게 다 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들 절대 그렇지 않은 네. 말이죠. 네. 못한 애들은 게임 없었을 때도 못했어요. 축구만 하고 밖에서 놀고.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챠 게임으로 문준용 씨가 만들어서 막 네. 팔아주면 그것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네. 절차만 근데 공정하면 돼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만든 가짜 가짜 게임을 게임으로. 할까요? 재미없으면 안 하죠. 네. 게이머들은 그래서 공정하다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야. 네, 재미없으면 안 해요. 재미있으면 문준용이고 문재인이고 그냥 해요. 맞아요. 박정희가 만들었어도 재밌으면 할걸요. 하긴 맞아요. 그쪽 일베들도 재밌으면 욕하면서 할 거예요. 그럼요. 개발자 욕하면서 할 거예요. 뭐 개발자만 아니었어도 갓게임인데 그래도 재미는 있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자 이제 KT 채용 비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뉴스 나오는 것만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강원랜드 건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됐긴 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초대규모 채용 비리잖아요. 네. 거의 그냥 기업의 회사 전체가 네. 다 채용 비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그 강원랜드야말로 진짜 공기업이에요. 그쵸.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도박장이잖아요. 여기 그 수익성도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 뉴스나 이런 거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 보면
거기가 완전 그 지역이 완전 피폐해져가지고 네. 그 폐탄광촌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강원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네. 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네. 관광객들이 강원랜드로만 직행을 하고 거기를 안 돌아다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이용하면서 네. 도박에 빠지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돈을 얼마를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개평을 줘요. 돈으로 말고 그 칩으로 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강원랜드 다들 안 가보셨구나.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강원랜드 가면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슬롯머신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리 이렇게 맡아주고 돈 받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를 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네. 시장 같은 데서 쓸 수 있게 그거를 또 이렇게 막 하나만 근데 그걸 또 네. 깡을 하고 뭐 온갖 그렇죠.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강원랜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라는 게 담배는 마약인데 네. 세금을 내니까 허락을 해주고 네. 강원랜드도 국가가 많이 가져가니까 허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국가가 허락해준 악과 허락해주지 않은 악은 무엇인가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게임은 왜 뭐라고 해 니들은 주르면서 맞아요. 그 허락은 해줬잖아요. 하면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건 맞네. 네, 그러네. 게임한다고 잡아가진 않죠. 네. 그 설득력 있는데 와이프가 잡아가죠 주로 그렇죠. 자, KT 채용 비리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이런 채용 비리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확실하게 이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지 되고 아까 카스맨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없는 세상 쉽게 이거 하려면 진짜 정치 생명을 걸거나 그렇죠. 뭔가 큰 거를 걸어야 되는 네.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정말 내 자식을 백으로 뭔가 사기업도 사실은 어차피 공채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특채로 넣으면은 특채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공채 쓱 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하려면은 인생에 많은 거를 걸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아니 뭐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요 항상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T 부정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이슈 다뤄봤어요. 네.